최근 이더리움이 좋은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00불을 돌파하며 전고점에 거의 다 왔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시장의 내러티브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단기 방향성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더리움이나 비트마인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더리움이 중장기적으로 더 오를 수 있는 5가지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퇴직연금의 유입입니다. 며칠 전 8월 7일에 트럼프가 401k 미국 퇴직연금을 대체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대체 자산에는 암호화폐가 포함되어 있죠. 이게 얼마나 큰 규모인지 계산해 봤는데 몇 가지 가정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우선 현재 401k의 규모는 약 9조 달러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블랙록은 고객들에게 비트코인의 2% 비중을 권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삼아서 연금 상품의 2%가 크립토로 유입되고 그중 3분의 2가 비트코인, 3분의 1이 이더리움에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약 600억 달러가 유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ETF로 이더리움에 유입된 자금은 1,350억 달러였으니 600억 달러는 그 45%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401k 연금을 통해 흘러 들어온 돈은 수십 년씩 장기 보유하게 된다는 점이죠. 또한 이해관계를 들여다보면 401k 연금 운용사 중 가장 큰 운용사인 피델리티는 이더리움 ETF를 운영하고 있고 401k 연금 상품을 만드는 기관 중 가장 큰 블랙록 역시 이더리움 ETF를 운영하고 있죠. 물론 이 행정명령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규제 개정과 크립토가 들어간 연금 상품이 우선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제도권에서는 암호화폐를 사기라고 했죠. 근데 어느새 가장 보수적인 자산인 이 연금에 암호화폐가 포함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미국을 크립토 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트럼프와 암호화폐로 큰 수익을 내기 시작한 금융기관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더리움 ETF의 스테이킹 승인입니다. 비트코인과 다르게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을 통해 3%에서 5%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테이킹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암호화폐를 예치하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과정입니다. 작년 게리 겐슬러가 의장이었던 SEC는 ETF 스테이킹을 금지했지만 올해는 폴 애트킨스 체제에서 입장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현재 블랙락을 포함한 여러 기관에서 승인 요청을 넣었고 빠르면 올해 4분기에 승인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ETF의 스테이킹 승인이 생각보다 큰데 그 효과를 3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스테이킹 승인이 나면 이더리움 ETF로 흘러들어오는 돈이 훨씬 늘어나겠죠. 한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4% 늘어나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두 번째는 스테이킹 승인이 나면 앞서 얘기한 연금 투자처로서의 매력이 올라갑니다. 연금의 핵심은 안정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자산인데 크립토는 변동성이 크다는 게 단점이죠. 하지만 4%의 이자가 있다면 연금 상품으로 훨씬 매력적입니다. 아마 상품 출시가 되면 총 자산의 1% 혹은 2% 정도를 크립토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정해진 파일을 두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경쟁을 할 겁니다. 이 경쟁에서 스테이킹 덕분에 이더리움의 경쟁력이 올라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스테이킹이 이더리움의 유통량을 낮춰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입니다.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로 묶여서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이더리움이 스테이킹 될수록 시중에 풀린 이더리움이 적어지기 때문에 가격 상승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플라이휠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로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으로 유통량이 줄어듭니다. 이는 가격 상승의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스테이킹으로 받는 이자의 화폐 가치가 올라갑니다. 같은 4%지만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그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킹을 하겠죠? 그럼 다시 유통량이 줄고 이런 식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더리움 트레저리 회사들의 경쟁 심화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경쟁을 전쟁이라고 비유했는데 이게 이더리움의 패권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더리움 보유량은 곧 네트워크 지배력입니다. 많은 지분을 가진 기업일수록 블록 제한 검증, 거래 순서 결정, 거버넌스 투표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압도적인 1등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더리움은 새로운 판이기 때문에 회사들이 너도 나도 뛰어들고 있죠. 아직까지는 누구나 1등을 넘볼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중요한 포인트가
이 회사들이 이제 매집한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플라이휠 효과가 이미 발동되기 시작한 것이죠. 샤프 게이밍은 이미 스테이킹을 완료했고 비트마인 같은 다른 기업도 곧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는 금융 시스템의 토큰화의 악셀입니다.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더리움이 디지털 오일이라는 내러티브는 토큰화된 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더리움이 단기적으로 여기서 몇 배 뛰게 되면 가격이 내러티브를 선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고평가되면 밸류에이션 의혹이 나오듯이 이더리움도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이더리움의 가격은 이 전 세계의 경제가 얼마나 토큰화되는지 정도를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테크 기업들과 월가는 움직이기 시작했죠. 로빈후드와 코인베이스가 이더리움 위에서 토큰화를 진행하고 있고 JP모건, 시티, 소시에테 제너럴, 골드만삭스, BNY 멜론, UBS 모두 스테이블 코인 혹은 자산 토큰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활동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지겠죠. 마지막은 단기적인 호재로 금리 인하입니다. 시장은 지금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을 76%로 보고 있고 올해 금리를 2번 인하한다는 의견이 제일 많습니다. 또한 글로벌 M2 통화량이 역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금리 인하가 되면 이 유동자본이 암호화폐로 많이 넘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래는 M2 통화량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선행하는데 이번에는 이더리움의 내러티브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모멘텀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단기적인 호재는 찾으려면 항상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호재가 많아도 시장에 악재가 하나만 터지면 이더리움도 떨어지겠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더리움도 이제는 비트코인과 동일하게 장기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입니다. 비트마인 의장인 톰리는 이더리움이 다음 10년에 가장 중요한 매크로 투자라고 했고요. 이번에 비트마인에 투자하신 김승호 회장님도 5년 후의 결과를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금융 시스템에 실존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한다는 점, 이제 막 1년차 임기인 트럼프가 미국을 크립토 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점, 암호화폐를 비난하던 월가의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좀 더 멀리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